2026년 8월 10일. 여러분, 7월에 머리 자르는 날짜 하나 잘못 잡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금전운이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특히 7월은 아무 때나 미용실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7월은 1년 중 금전운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달이거든요.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쌓이면 습기가 쌓이고, 습기가 쌓이면 금전운이 무겁게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월에는 복날까지 있지요. 초복, 중복, 다들 아시죠? 복날은 몸이 가장 지치는 날입니다. 몸이 지치면 금전운도 똑같이 지쳐버립니다. 장마로 눌리고 복날로 지치고 7월은 금전운이 이중으로 약해지는 달이지요. 혹시 지금 7월 미용실 예약 잡아두신 분들 계신가요? 그 날짜가 이달 절대 피해야 할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머리 자르기 좋은 날 7날과 절대 피해야 할 날 5날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복날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개운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날과 금지일은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7월은 6월과 다르게 봐야 할까요? 6월이 장마를 피하는 달이었다면 7월은 장마 속에서 금전운을 지켜내는 달입니다. 6월에 시작된 비가 7월까지 그대로 쌓이거든요. 비가 한 달 넘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물에 잠기듯 금전운도 습기에 무겁게 잠겨버립니다. 여기에 7월만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절기입니다. 7월 7일 소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지요. 7월 23일은 대서로 1년 중 가장 더운 날입니다. 장마로 습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더위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뜨고 습한 기운이 금전운을 사방에서 짓누릅니다. 그리고 복날까지 겹치지요. 초복은 7월 15일, 중복은 7월 25일입니다. 복날은 우리 몸이 1년 중 가장 지치는 날이거든요. 몸이 지치면 금전운도 함께 지칩니다. 장마, 더위, 복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달이 바로 7월입니다. 그래서 어느 달보다 머리 자르는 날짜를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달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복날을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이달 최강 개운일이 됩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날에 왜 삼계탕을 먹는지 아시나요?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들이셨습니다. 기운이 가장 빠지는 날 빠진 것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삼계탕 한 그릇으로 몸 안에 새 기운을 풀어넣은 것이죠. 머리도 똑같습니다. 옛부터 묵은 머리 끝을 살짝 잘라내면 빠진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삼계탕이 몸을 채워주듯 커트가 금전운이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특히 중복 다음 날이 이달 최강 커트일입니다. 중복이 지나면 몸이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죠. 바로 그 시점에 머리를 자르면 올라오는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날짜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복날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따로 있거든요. 모르고 하셨다가는 삼계탕 효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7월 이후 금전운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그렇다면 미용실에 가지 않아야 할, 피해야 할 날짜는 언제일까요? 먼저 절대 피해야 할 날짜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7월 7일입니다. 이날은 소서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더위가 시작되는 날이지요. 이날은 더위 기운이 땅속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듯 강한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날이지요. 이날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는 더위 기운이 잘린 머리끝을 통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금전운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더위 기운이 올라오는 것이죠. 7월 첫째 주에 미용실 예약 잡아두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날짜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7월 14일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새 달이 시작되는 날, 즉 음력 초하루입니다. 새 달에 금전운이 막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지요. 씨앗이 땅에 막 떨어진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막 심어진 씨앗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 들어오려던 금전운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잘려나가 버리죠. 한 달치 금전운의 시작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날입니다. 그 다음 피해야 할 날짜는
바로 7월 23일입니다. 이날은 대서입니다. 이날은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지요. 태양의 기운이 1년 내내 쌓이고 쌓여서 이날 드디어 절정에 달합니다. 이날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1년치 기운이 절정에 달한 그 순간에 그것을 통째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한번 빠져나간 기운은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돌아옵니다. 올해 남은 금전운 전체가 이날 하루 흔들릴 수 있지요. 달력에 지금 바로 빨간 줄 쳐두세요. 7월 23일 절대 미용실 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날 예약 잡아두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하루만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날로 바꾸면 좋은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날짜도 되도록이면 피해 주세요. 바로 7월 25일입니다. 이날은 중복입니다. 복날 중에서도 몸 기운이 가장 바닥에 떨어지는 날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이날 삼계탕을 드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기운이 바닥난 날에 머리까지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난 기운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기운마저 빠져나가 버립니다. 몸도 금전운도 동시에 텅 비어버리는 날이지요. 이날은 삼계탕 드시고 푹 쉬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운에 있어 머리 자르는 것을 절대 피해야 할 날짜, 바로 7월 28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보름입니다. 달이 가장 크고 밝게 차오르는 날이지요. 금전운은 잉령 이날 가장 충만하게 차오릅니다. 꽉 찬 항아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날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꽉 찬 항아리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충만하게 차오른 금전운이 그 자리에서 쏟아져 내려버리죠. 만약 이날 예약이 잡혀 있다면 뒤에 말씀드릴 금전운에 좋은 다른 날로 바꾸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로부터 풍수학과 사주학의 관점에서는 피해야 할 날을 아는 것만큼 좋은 날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머리 자르기 좋은 날 잘 챙기셔서 이달 금전운을 챙겨가시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용실에는 언제 가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머리 자르기 좋은 날은 총 7날인데요. 날짜만 받아가시면 아깝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날짜를 찾아가세요. 재물운에 좋은 머리 자르는 날짜는 7월 2일입니다. 이날은 7월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정리일입니다. 6월 말에 좋은 흐름을 이어받아 7월 금전운에 물을 트는 날이거든요. 6월에 머리를 못 자르신 분들께는 첫 번째 기회가 되는 날이지요. 장마가 한창인 시기이지만 이날만큼은 기운이 열려 있습니다. 가볍게 머리끝만 다듬어도 충분합니다. 7월 6일도 좋은데요. 이날은 소서하루 전날입니다. 내일이면 본격적인 더위 기운이 올라오는데 바로 그 전날 묵은 기운을 미리 잘라내는 날이지요. 세계절의 기운을 깨끗하게 맞이하는 준비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오시기 전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두는 것과 같지요. 특히 요즘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이 날이 잘 맞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미용실에 가실 시기인데요. 바로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초복 닷새전입니다. 초복이 오면 몸이 지치기 시작하지요. 지치기 전에 미리 기운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초복 전에 가볍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 7월 들어서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이 날이 잘 맞습니다. 기운이 바닥난 다음에 자르는 것과 기운이 남아있을 때 자르는 것은 결과가 다르거든요. 지금 들으시면서 내 얘기다 싶은 날짜 눈에 들어오셨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괜찮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미용실을 7월 중순에 가길 원하신다면 이 날짜도 좋습니다. 7월 16일입니다. 이날은 초복 다음 날입니다. 초복에 삼계탕 드시고 다음날 머리까지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을 채우고 밖에 묵은 기운까지 털어내는 것이지요. 안팎으로 동시에 기운을 새로 채우는 날입니다. 초복의 특별한 조합이기도 하지요. 초복 다음 날인 7월 16일 삼계탕과 커트를 함께 챙기세요. 몸도 금전운도 동시에 리셋됩니다. 금전운에 있어서 이 날짜도 좋은데요. 바로 7월 19일입니다. 이날은 중복엿새 전입니다. 중복이 오면 몸 기운이 바닥을 치지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기운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아직 기운이 남아있을 때 미리 묵은 것을 잘라내야 하거든요.
중복 전 마지막 정리 커트일로 이날을 꼭 기억해 두세요. 슬슬 내 날짜가 언제인지 보이시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달 금전운의 가장 강한 날짜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앞서 예고드린 날짜인데요. 바로 7월 26일입니다. 이날은 이번 달에 미용실에 가면 정말 좋은 최강 커트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아까 7월 28일 보름에 예약 잡으신 분들께 다른 날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7월 26일은 중복 다음 날입니다. 중복이 지나면 몸이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대서도 지나서 기운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장마도 이 시기부터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기운, 안정되기 시작하는 절기, 물러가는 장마.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리는 날이 바로 7월 26일이지요. 특히 5월도 6월도 아직 한 번도 미용실을 못 가셨던 분들이라면 이 날을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2달 묵은 흐름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8월로 이어지는 새 금전운의 씨앗을 심기에 이달 중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일단 너무 과한 탈색이나 한꺼번에 여러 시술은 피하세요. 좋은 날의 효과가 오히려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도 재물운을 위해 머리 자르기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은 이달 마무리이자 8월을 여는 날이지요. 개운이라는 것 아직 한 번도 챙겨보신 적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날에 머리 한번 깔끔하게 자르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날 한 번만 챙겨보세요. 7월 한 달 묵은 금전 흐름을 정리하고 8월을 새롭게 여는 가장 좋은 날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7월 28일 음력 보름 전 마지막 정리일이기도 합니다. 28일에 예약 잡아두신 분들은 이날로 바꾸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끝정리, 수정리, 깔끔한 마무리 커트 모두 이날과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7날 중 4개다 싶은 날짜 하나쯤은 눈에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댓글로 저는 몇 일입니다. 돈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번 남겨주세요. 같은 날짜를 챙기시는 분들끼리 함께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6월에 잘 챙기신 분들은 이번 달 어떤 흐름을 타게 될까요? 6월 최강 커트일을 챙기신 분들은 7월부터 그 효과가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전운이라는 것이 자르는 그날 바로 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씨앗을 심고 나서 싹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6월에 심어둔 흐름이 7월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막혔던 일이 풀리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그 흐름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달 좋은 날 하나만 더 챙기시면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8월까지 이어지거든요. 5월, 6월을 못 챙기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흐름이 늦게 시작된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7월 26일 하나만 제대로 챙기시면 밀려있던 2달 묵은 흐름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묵은 것이 많을수록 그날 털어내는 효과가 더 크게 납니다.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날짜까지 다 챙기셨다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날짜를 잘 골랐는데 이 조합 하나만 걸려도 그날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딱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7월 23일 대서에 커트하는 것입니다. 이달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대서는 1년 중 기운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절대 가위를 대시면 안 됩니다. 급하게 미용실을 예약했다가도 이날만큼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앞당겨서 7월 22일에 가시거나 대서가 지난 뒤 7월 26일에 가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음으로 7월 23일 야간 커트 조합입니다. 혹시 낮에는 바빠서 저녁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대서는 기운이 저린 날인데 밤은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시간이죠. 기운이 가장 강한 날에 기운이 가장 약한 시간이 겹치는 조합입니다. 이달 최악의 조합이지요. 7월 23일은 낮이든 밤이든 미용실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금전운에 좋습니다. 다음은 7월 28일 음력 보름과 탈색 조합입니다. 7월 28일은 앞서 말씀드린 피해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탈색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색은 머리카락이 가진 본래의 힘을 가장 크게 약화시키는 시술입니다. 금전운을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완전히 손상되는 것이지요.
피해야 할 날에 안테나까지 망가뜨리는 조합이니 이달 중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 조합만 피하셔도 오늘 알려드린 좋은 날의 효과가 온전히 살아납니다. 그런데 날짜와 조합을 다 챙기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꼭 하셔야 할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머리 자른 날짜 다 챙기셨나요?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더 하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먼저 7월을 앞두고 또는 7월을 맞이하여 냉장고를 정리해 주세요. 5월에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셨던 분들 기억하시나요? 6월에는 지갑을 정리하셨죠. 현관이 재물이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이라면 지갑은 들어온 재물이 머무는 집이죠. 그렇다면 냉장고는 무엇일까요? 냉장고는 집안에서 먹을 것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먹을 것은 곧 살림이고 살림은 곧 금전운과 연결되죠. 냉장고 안에 묵은 것이 가득하면 새로운 금전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미련 없이 버리고 냉장고 안쪽 벽과 선반을 깨끗하게 닦고 정리가 끝난 냉장고 안에 빈 공간을 들여다보세요. 그 빈 공간이 바로 새로운 금전운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딱 이 세 가지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머리 자르러 가시기 전날 저녁에 해두세요. 특히 7월 26일에 미용실 가시는 분들은 25일 저녁 중복날에 냉장고 정리를 함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장마 속 금전운을 위해 안팎을 동시에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날짜 열심히 챙기셨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날에 머리를 잘라도 효과가 큰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인생에서 타고난 금전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돈이 잘 모이는 구조를 타고난 분이 있고 아무리 벌어도 계속 새는 구조를 타고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반에서 내가 지금 돈이 들어오는 시기인지 아니면 지키는 시기인지 모르고 움직이면 아무리 좋은 날을 챙겨도 절반밖에 효과가 안 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절대로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깐 딱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침대에서 내려올 때 어느 발을 먼저 바닥에 내딛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의식하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매일 아침 침대에서 내려올 때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먼저 내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바로 그 대수롭지 않은 습관이 당신의 재물운을 수십 년째 조용히 갈아먹고 있었다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잘 살게 된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늘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별다른 재주가 없어 보여도 돈이 모이고 복이 따를까요?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기운, 행운의 방향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소우주다. 하늘의 이치가 그 안에 모두 담겨 있다. 우리 몸의 왼쪽과 오른쪽은 단순한 방향이 아닙니다. 음양의 이치에 따라 오른쪽은 양기, 전진하고 열리고 끌어당기는 기운입니다. 왼쪽은 음기, 고요하고 물러서고 내보내는 기운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백지 상태입니다. 전날의 피로가 씻기고 기운이 가장 순수하게 열려있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느 발을 먼저 땅에 내딛느냐, 그것이 그날 하루 동안 온몸에 흐르는 기운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운의 시동 시스템이 됩니다. 오른발을 먼저 내디디면 양기가 먼저 땅과 연결되고 그 기운이 하루 종일 몸 전체로 퍼져나가며 재물을 끌어당기는 흐름을 만듭니다. 반대로 왼발을 먼저 내디디면 음기가 먼저 작동하여 자신도 모르게 돈이 흘러나가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몸과 우주의 이치입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하고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낼지, 이 학원비는 어디서 나오는지, 통장 잔고를 몇 번씩 들여다보다가 한숨만 쌓이던 그 밤, 그 고통이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모이지 않고 애쓸수록 더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은 기운의 방향이 잘못 설정된 채 수십 년이 흐른 결과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하나가 쌓여 재물의 뿌리를 조용히 태워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오른발 시동의 비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작은 습관이 당신 몸 안에 새로운 기운의 회로로 자리 잡는 그 최소한의 시간만 지켜주신다면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서서히 열리고 오랫동안 당신 곁을 떠났던 조상님의 음덕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쫓을수록 달아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나 바른 기운에 정성을 얹으면 돈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의 내일 아침은 오늘과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시던 5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분이 저에게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셔터를 내리는 삶을 20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반나절은 가게를 지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가리켜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또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분의 통장에는 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벌면 벌수록 어디선가 새어나갔습니다. 가게 수리비, 갑작스러운 병원비, 보증을 잘못 쓴 일, 믿었던 거래처의 부도, 크고 작은 손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제 팔자가 원래 이런가 싶었습니다. 하늘이 저한테는 처음부터 복을 안 주신 것 같다고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체념한 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함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느 발을 먼저 내디십니까? 그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일어나지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왼발이 먼저입니까? 오른발이 먼저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왼발인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일어나는 버릇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운은 큰 곳에서 오지 않는다. 작고 사소한 움직임에 이미 방향이 담겨 있다. 우리는 운명을 바꾸려 할 때 큰 무언가를 찾습니다. 좋은 땅을 찾고 비싼 부적을 구하고 큰 절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매일 아침 자신의 몸에서 어떤 기운이 출발하는지는 한 번도 살피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왼발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20년 동안 매일 아침 가게 문을 반대로 열어놓고 하루를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20년이면 7,000번이 넘습니다. 7,000번의 아침마다 재물의 기운을 내보내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른발을 먼저 내디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의 말 한마디를 얹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딱 21일만 해보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밀려있던 외상값이 갑자기 들어왔고 몇 달째 연락이 없던 단골 손님이 큰 주문을 들고 찾아왔으며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세상이 조금 달리 보입니다. 제가 달라진 건지 기운이 달라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오른발을 먼저 내딛는 것, 그 하나의 습관이 20년간 막혀있던 기운의 물을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매일 아침 당신이 침대에서 내려오는 그 한 걸음에서 다시 쓰여집니다. 이제 왜 하필 그 발인지 그 근본적인 이치를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발 하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오랜 세월 곱씹으면서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움직임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작은 우주다. 그 안에는 하늘의 양기와 땅의 음기가 함께 흐른다. 이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 사람은 건강하고 복이 따른다. 그러나 이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한 철학적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실제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양의학과 풍수의 오랜 가르침에 따르면 인체는 좌우가 서로 다른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양의 영역입니다. 태양이 뜨는 방향, 기운이 상승하고 확장되며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입니다. 재물을 끌어당기고 인연을 불러오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기운이 바로 이 오른쪽 양기에 담겨 있습니다. 반면 왼쪽은 음의 영역입니다. 달이 뜨는 방향, 기운이 하강하고 수렴하며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힘입니다. 휴식과 회복에는 필요한 기운이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에 음기가 먼저 작동하면 그날 하루의 기운 전체가 수렴과 소진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하루의 피로를 씻고 기운을 새로 충전합니다. 그 충전이 완료된 순간, 즉 눈을 뜨는 그 찰나모만의 기운은 마치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처럼 어느 방향으로든 흘러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순간을 가리켜 기운의 시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을 거는 순간입니다. 시동을 걸 때 어느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놓느냐에 따라 차가 나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듯 아침에 눈을 뜨고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그날 하루의 기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오른발을 먼저 내딛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른쪽 다리를 먼저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양기의 회로를 먼저 여러 온몸에 전진하고 확장하고 끌어당기는 기운을 가득 채우는 행위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트는 것처럼 오른발이 땅에 닿는 순간 몸 안의 재물 기운이 활성화되고 그 기운이 하루 종일 당신의 언어와 행동과 판단 속에 스며들어 좋은 인연과 기회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열쇠에 비유하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자물쇠도 열쇠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야만 열립니다. 반대 방향으로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쇠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비싼 부적을 구해도 기운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재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 하나만 바로 잡으면 그 문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열립니다. 오행무신의 이치로 보면 아침 시간은 목의 기운이 왕성한 시간입니다. 나무는 위로 자라고 뻗어나가며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이 목의 기운이 가장 순수하게 살아있는 일은 아침에 양의 기운을 담은 오른발로 하루를 시작하면 목과 양이 서로 만나 시너지를 이루며 그날의 재물 기운을 크게 증폭시킵니다. 반대로 음기로 하루를 시작하면 목의 기운이 억눌리고 그날 하루는 무언가 막혀있는 듯한 답답함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잘 풀리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 그 차이의 일부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비전으로 남기신 기운의 시동 원리입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작고 가장 사소해 보이는 그 한 걸음 안에 하루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운은 언제나 가장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걸 요자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 마음가짐 하나하나를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정성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알람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어젯밤의 걱정이 아직 채가시지 않은 채로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로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눈을 뜬 직후 몸을 일으키기 전에 딱 3번의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쉬면서 속으로 하나를 세고 잠깐 참았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이 3번의 호흡은 단순한 숨쉬기가 아닙니다. 잠든 사이 몸에 고여있던 탁한 기운을 내보내고 새벽의 맑은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숨이 그날의 기운을 결정한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3번의 호흡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위한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두 손을 가볍게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몸을 천천히 세우면서 두 손바닥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십시오. 이 동작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손바닥은 우리 몸에서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드나드는 곳 중 하나입니다. 무릎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지점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는다는 것은 몸의 기운을 중심으로 모으고 흩어지지 않도록 잡아두는 행위입니다. 이 자세로 잠깐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자신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려보십시오.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생기기를, 가족이 건강하기를, 작은 복이라도 내 곁에 머물기를 이 짧은 마음가짐 하나가 하루의 기운의 방향을 입혀줍니다. 3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오른발을 먼저 바닥에 내디디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몸을 침대 끝으로 옮기면서 반드시 오른발을 먼저 바닥에 닿게 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는 순간 마음속으로 짧은 감사의 말을 얹으십시오. 말로 소리 내어 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밟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혹은 조상님, 오늘 하루도 지켜봐 주십시오.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걸음을 의식하며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딛는 발걸음과 정성을 담아 의식하며 내딛는 발걸음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기운의 차원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없는 행동은 껍데기만 남는다. 그러나 정성이 담긴 행동은 아무리 작아도 하늘에 닿는다. 4번째 단계입니다. 일어서면서 얼굴을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향하십시오. 오른발이 바닥에 닿고 몸 전체가 일어서는 순간 가능하다면 창문 있는 방향으로 혹은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십시오. 햇빛이 없는 새벽이라도 괜찮습니다. 빛이 오는 방향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빛은 양기의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오른발로 양기의 회로를 열고 빛을 향해 몸을 세우는 것은 그 회로의 가장 강한 기운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마치 활짝 열린 창문으로 신선한 바람이 가득 밀려 들어오듯 당신의 몸 안으로 그날의 재물 기운이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4가지 단계를 모두 합쳐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3번 호흡하고 손을 무릎에 얹고 오른발을 먼저 내딛고 빛을 향해 일어서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1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하루가 쌓여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SNS를 훑어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외부의 온갖 정보와 자극이 당신의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막 열리기 시작한 양기의 회로가 그 잡다한 기운들에 뒤섞여 흩어져 버립니다. 적어도 아침에 일어난 후 10분만큼은 스마트폰 없이 오직 자신의 몸과 기운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10분이 하루의 기운을 온전하게 지켜줍니다. 정성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딱 1분의 의식, 그것이 당신과 하늘 사이를 잇는 가장 짧고 가장 강력한 달입니다. 이제 21일이라는 숫자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왜 21일입니까? 왜 7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닌 딱 20일일까요? 처음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그냥 막연한 숫자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21일이라는 시간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깊은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치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아무리 좋은 땅도 시간을 주지 않으면 뿌리는 내리지 않는다. 우리 몸 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바른 습관을 실천한다고 해서 수십 년간 굳어진 기운의 흐름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운에도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21일입니다. 동양의 전통 수행에서 7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로부터 기도를 드릴 때도, 수행을 할 때도, 새로운 다짐을 세울 때도 7일을 한 단위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닙니다. 7은 3 곱하기 7, 즉 3번의 진리를 뜻합니다. 이 숫자 안에는 천지인 삼재삼체와 칠성의 기운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사람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옛 어른들이 아무 이유 없이 7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그 숫자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뇌과학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사람의 뇌는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던 행동이 반복이 쌓이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새로운 경로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바로 21일 전후입니다. 동양의 전통지혜와 현대 과학이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1일은 하나의 습관이 당신 몸 안에서 기운의 회로로 완전히 자리 잡는 최소 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21일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3가지 보조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대 머리맡에 물 한 잔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깨끗하고 맑은 물 한 잔을 작은 컵에 담아 침대 머리맡 오른쪽에 놓아두십시오. 물은 풍수에서 재물의 기운을 담는 그릇으로 여깁니다. 고요하게 담겨있는 물은 밤새 주변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새벽에 맑은 기운을 담아둡니다. 아침에 오른발을 내디딘 직후 그 물을 천천히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밤새 물이 담아둔 맑은 기운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 한 잔이 탁한 마음 한 가지를 씻어낸다. 비싼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떠놓은 물 한 잔이 당신의 몸과 기운을 가장 먼저 정화해 줍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 조상님께 짧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당이 없어도 됩니다. 오른발을 내딛고 일어선 자리에서 눈을 잠시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드리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십시오.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음덕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짧은 인사가 왜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혼자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수많은 조상님들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기운과 연결되는 것, 감사함으로 그 연결의 다리를 튼튼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덕을 불러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살아있는 집에는 재물이 머무르며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일어난 후 첫 10분 동안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1일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수칙 중 하나이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막 열린 기운의 회로는 마치 갓 피어난 꽃봉오리와 같습니다. 그 여린 순간에 외부의 자극과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면 기우는 방향을 잃고 흩어집니다. 아침의 첫 10분은 오직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남겨두십시오. 천천히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의 빛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감사할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10분 이후 14시간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오른발 시동, 머리맡에 물 한 잔, 조상님께 드리는 짧은 감사 인사, 그리고 스마트폰 없는 첫 10분. 이 네 가지를 21일 동안 매일 아침 빠짐없이 실천하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조금씩 몸에 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가 끝날 무렵 당신은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아침이 달라졌다는 것을, 하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21일은 기적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21일은 당신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당신의 정성도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른발이 먼저 땅에 닿는 순간 양기의 회로가 열리고 하루의 재물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 몸 안에서 기운의 뿌리로 자리 잡는 최소한의 주기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세 가지, 머리맡에 물 한 잔 조상님께 드리는 감사 인사, 스마트폰 없는 첫 10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실 이 모든 실천법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다. 정성과 실천으로 스스로 끌어오는 것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스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라고,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면 하늘을 원망하고 조상을 탓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운명은 매일 아침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고 어떤 발로 첫걸음을 내딛고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매 순간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빚이 쌓인 것도, 사업이 막힌 것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것도, 그것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운의 방향이 오랫동안 잘못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을 준비하십시오. 침대 머리맡 오른쪽에 물 한 잔을 떠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3번 깊이 숨을 쉬고 오른발을 먼저 바닥에 내디디십시오. 딱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내일은 오늘과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몸이 지쳐있고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분들이 이 작은 실천 하나로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면 1년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진 1년이 쌓이면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큰 강도, 처음에는 작은 샘물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저는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오른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기운이 서서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간 고생하셨던 그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뒤척이던 잠, 못 드는 밤들이 끝나고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자는 밤들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불화가 사라지고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귀인이 다시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복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빚이 있으신 분은 그 빚이 하나씩 줄어들고
마침내 완전히 갚아지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하늘은 정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땅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상님은 당신이 바른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이미 당신 곁에 와 계십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공덕입니다. 이 영상을 형제에게, 부모님께,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친구에게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2022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평안하며 풍요롭다. 과거형으로 쓰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십시오. 그것이 하늘에 닿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응원하는 마음이 내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의 순환입니다. 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운은 매일 아침 오른발을 내디디며 정성껏 하루를 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매일 아침 꼭 실천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